어쩐지 영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에 나올 것 같은 한 연구소. 여기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한국형 인공태양이 있다는데 수소 1g으로 석유 8톤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기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태양, 친환경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용사들을 만나러 우리는 대전으로 출동했다. 안녕하세요. 지니어스 방위대 시스입니다. 예, 시스 고업. 예, 대전 분들의 환호성이 아주 여기까지 들리고, 여기에 K 인공태양, K 스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공태양 기술 수준이 세계 탑급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태양을 꾸준히 가동하면은 친환경적이고 싼 꿈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인공태양 무엇인지 실제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 K-스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용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대체 인공태양이 뭔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만드신 게 아니군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 우주에 저희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 이게 핵융합 반응인데 이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도 만들겠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인공태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어렵네. 인류가 생존하고 지구에서 풍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지금까지 우리는 화석 연료를 많이 써왔습니다. 이게 지구를 오염시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동시에 대용량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핵을 이용한 에너지,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 인공태양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인공태양이 친환경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탄소 배출이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수소를 사용합니다. 이는 보통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면은 온실가스라든지 탄소 배출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 분열 반응, 핵 반응하고 나면은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만들어진다. 수소 연료를 쓰고,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이? 폐기물이 적고. K-스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실제로 보러 가고 싶은데 안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K-스타 인공태양. 여기가 그 K-스타 네. 앞에 계속 얘기했었던 약간 그 마블 영화 그 세트장에 온 느낌처럼 뭔가 기술의 위대함이 상당히 느껴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위압감도 살짝 느껴지는 이 기술에 태극기가 있네요 또. 있어야죠. 약간- 국가 주도형 연구개발 장치. 약간 국뽕이 약간 좀 차오르는, 마블에 나오는 뭔가 아이언맨 막 나올 것 실제로 같죠? 우리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 그 1편에서 에. 핵융합 장치가 하나 나와요. 좀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투명관이 있는 도너츠 형태의 핵융합 장치가 나오는데, 네. 그거랑 같은 방식을 갖고 있는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쥐니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가슴에서 빛나는 이것. 아이언맨은 이 심장과도 같은 아크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아크 원자로가 아이언맨 수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도 인공태양처럼 핵융합 기술을 이용한 거라는데,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고요? 일단 핵이라고 하면 왠지 무시무시한 게 떠오르지만, 사실 핵융합 기술은 원자핵이 합쳐지면서 내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자핵은 합쳐지거나 쪼개질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핵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사용도 하는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고 있죠. 반면 핵융합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데요. 실제 태양이 엄청난 빛과 열을 내뿜는 것도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들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예요. 태양 중심에서 높은 압력과 온도로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요. 태양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쉽게 또 무한하게 생산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바닷물 45리터 속 중소수로 석탄 40톤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 하지만 아직 인공태양을 진짜 태양처럼 꾸준히 가동하긴 어려운 상태.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지구에서도 정말 구현하고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기 보니까 둥글게 생기긴 했는데 태양이랑 좀 비슷한데 원리도 태양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원리인 건가요, 저게? 어떻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느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점을 갖는데요. 태양에서는 고중력, 높은 중력을 활용해서 이 입자들 간의 융합을 일으키는 거고요. 지구에서는 높은 중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의 조건을 활용해서 저희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치가 우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수소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겠죠. 세 번째로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구에서는 높은 중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가속 운동을 시켜서 입자들을 빠르게 움직이셔서 빠르게 움직이려면 높은 온도를 계속 가해줘야 되고 얘가 높은 온도 상태가 되면 활발해져서 네.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서로 부딪히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온도가 거의 1억 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억. 1억이요? 보통 태양이 몇 도죠? 태양이 1,500만 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억 도라는 게 있다 보면 이 장치가 녹아내릴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장치 안에 이 입자들을 공중에 띄워놓게 되는데 이 공중에 띄워놓으려면 이 입자들의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현상을 갖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온도가 온도이니만큼 까딱하다가 이제 여기가 다 호라당 탈 수도 있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홀라당 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가 연료를 투입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플라즈마 상태인 입자들 혹은 쉽게 얘기하면 기체 상태인 입자들을 계속 넣어줘야지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끊는다. 연료 주입을 끊는다 그러면 바로 가동이 정지됩니다. 한 번 이렇게 딱 가동을 하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21년에 세계 신기록을 냈죠. 1억 도 플라즈마를 30초 동안 유지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예요? 1억 도와 30초가 동시에 된 게 오.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0초라는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지시겠지만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 플라즈마 입장에서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뽑기 위해서는 1년간 혹은 수년간 운행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2026년까지 K-스타의 최종 목표인 1억 도 플라즈마를 300초간, 약 5분간 운행할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기술만 가지고는 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1950년도 이후부터 전 세계의 나라가 함께 합심해서 이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자라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은 장시간 운전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장치들은 우리가 30초, 100초 운전을 할 때 다른 장치들은 5초, 10초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앞으로 일본이 이런 장시간 기술을 연구하는 장치들을 갖고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얼른 상용화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도 많이 하고 있고 상생하는 지구와 함께 살아가자 맞아요. 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핵융합 에너지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그 형사 영화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이버 범죄 약간 그런 데서나 볼 것 같은. 네, 사실 여기는 저희가 핵융합 장치, K-스타 장치를 손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큰 장치를. 네. 그러다 보니 전기적인 신호를 줘서 리모트로 원격으로 장치를 켜고 종료하고 그다음에 연료를 넣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네, 저기 보시는 화면이 아까 저희 K-스타 장치는 도넛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도넛의 하나의 단면을 도넛, 던킨 도너츠의 단면을 자르면 이 원형이 나오게
네네네. 나오겠죠? 네. 이 원형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뭐 아까 1억도 30초짜리 플라즈마를 네. 찍어서 재생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 안에가 지금 저희 지금 1억도인 거죠? 그럼 저게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까지 총 몇 번의 실험이 진행된 건지. 저기 적혀 있는 정원판에 적혀 있는 넥스트 샷 네. 다음 샷 번호가 32,769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32,768번까지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할 때마다 저렇게 카운트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꼴이 아니네요? 하루에 그냥 하루에 거의. 보통 저희가 30번에서 40번 정도의 플라즈마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은 이 실험과 진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K스타의 기술력을 열심히 이제 또 멋있게 끌어주시고 계시는데, 실험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래도 좀 방사선 폐기물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어느 정도로 좀. 우리 K스타 장치는 연구개발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이라고 할 만한 양이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연료 자체가 방사성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를 연료 자체가 꾸준히 방사성을 내는 방사선을 밖으로 내뿜는 위험한 물질인 거고, 하지만 이 핵반응을 통해서 나온 중성자가 주변을 오염시켜서 얘들이 방사되는 거는 저희가 중저주의로 분류하고 있고 좀 더 약한 물질이다라는 분류. 좀 더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사성 폐기물까지 좀 덜한 클린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여러모로 친환경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억돌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수소 입자들을 1억도까지 이제 온도를 갖도록 네. 가열해줘야 되는데 네. 억을 활용해서 억돌이라고 이름을 짓고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지구에 뭔가 이렇게 태양빛처럼 같이 있는 지구의 인공 태양이라는 네. 관점으로 억돌이 어감이 진짜 너무 억돌. 핵돌이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인공태양의 역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K스타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지. K스타는 1995년도쯤에 이제 뭐 이렇게 기공식도 하고 이렇게 건설을 아마 시작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건설 기간을 거쳐서 2007년에 K스타 장치는 완공이 됐고요. 2008년부터 첫 플라즈마 핵융합 실험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14년 이상 대충 그 정도 이제 실험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핵융합 에너지를 실제로 상용화를 하려면 저 장치 K스타를 얼마나 유지하면서 켜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장치가 문제가 없지 않는 한 네. 쭉 핵융합 반응을 장시간 뭐 1년, 2년, 3년 중간중간에 잠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 끌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살짝 이제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K스타랑 비슷한 인공태양이 있는 것 같던데. K스타와 같은 인공태양 장치, 도넛 형태를 갖는 장치가 한 100여 개 이상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형 장치, 중형급 장치, 소형급 장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K스타는 중형 장치일까요? 대형 장치일까요? 소형 장치일까요? 또 세계 최초로 1억도에서 30초를 버틴 그런 엄청난 장치이기 때문에 대형. 아쉽게도 저희는 중형 장치입니다. 그럼 저거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전 세계 7개국이 힘을 모아서 만드는 이터라는 장치가 프랑스 카드라시에 짓고 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대형급 장치입니다. 그 대형급 이터 장치는 K스타보다 한 가로 세로 각각 K스타가 10m, 10m, 10m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각각 한 3배씩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터 프로젝트는 대형급 장치이기 때문에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장치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그다음에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은 나라가 한 개가 아니죠. 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같이 힘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용화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에너지 부족, 뭐 고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갖지 않은 여러 나라들이 핵융합 기술을 가질 수 있다 한다 그러면 지역 편중화에 따른 어떤 국제 정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대략 몇 년 뒤? 몇십 년 뒤인 사실 거예요? 그러면? 2040년, 50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실증로라고 하는 장치를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6, 70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상용로가 근처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핵융합 연구를 해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도 핵융합은 금방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에 와서도 금방 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허풍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의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핵융합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리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핵융합 기술로 만드는 깨끗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지니어스 방위대 K-스타 파이팅! 후! 감사합니다 오늘.